안녕하세요, 쇼트입니다. 자, 이번 행정사 실무법 출제 예상 테마 확인하는 시간이죠, 계속. 자, 8번 비송사건 대리권의 범위. 일단 대리권 범위는요, 여러분 위임계약에서 정해집니다. 근데 취지가 만약에 분명하지 않다, 범위에 대해서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자, 신청의 취하나 항고 제기, 그 취하에 대해서 항고의 제기 및 그 취하에 대해서는 그 특별 수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인의 대리인이 존재한다. 그럼 각자 대리하는 것으로 보죠. 대리행위 효력이요. 대리권이 있다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겠죠. 근데 없는 경우, 대리권이 없을 경우, 자, 그 비송행위는요, 자, 무권들이가 되고 무효이므로 법원은 부적법 각하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 법원이 부적법 각하를 간과하고 재판했다. 재판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재판에 대해 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죠. 재판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 재판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당사자 사망이요. 자, 비송대리권 소멸. 일단 비송 사건에서 절차의 중단이란 관념이 없죠. 그래서 1심 전서권이 아닌 한, 자, 상속인에게 절차 직권으로 승계시키죠. 따라서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자, 비송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네. 그 다음에 자격. 글쎄요, 행정사의 자격과 업무신고증 정리해 놓을 필요는 있죠. 이것도요. 행정사의 일단 자격은요, 여러분 행정사 시험 합격하시면 행정사 자격이 생기겠죠. 자, 결격사유요. 결격사유. 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자, 피한정 후견인이요. 두 번째, 파산 선고를 받고 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 다음,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자, 선고받고요.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음 4번이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그 다음에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행정사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자,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아직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안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서 징계 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아직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에 행정사 자격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자,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다음 신고 확인증 대여요. 시장 등은요, 업무 신고를 받은 때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재발급 신청할 수 있죠. 신고 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할 수 있고요. 신고 확인증의 대여 금지. 자, 행정사는요, 다른 사람에게 신고 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죠. 다음 자격 취소예요. 자, 행정안전부 장관은요, 행정사가 신고 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해야 하는 경우 그 자격 취소하여야 하며, 자격을 취소하는 경우 역시 청문
하여야 합니다. 자격 취소됩니다. 신고 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자격 취소됩니다. 다음 벌칙이요. 신고 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죠. 그렇죠? 자, 이 경우 양벌 규정 적용돼서 행정사 사무직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행정사에게도 벌금형 과하죠. 다만 행정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정 절차. 자, 행정심판법상 조정 절차. 행정심판법상 조정 절차요. 이 부분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행정심판법상. 일단 개념은요. 자, 위원회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 등의 동의를 받아서 심판 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서 조정할 수 있죠. 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을 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개념. 자, 위원회는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 동의를 받아서 심판 청구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절차요. 개시. 결정으로서 조정을 개시하죠. 위원회는 결정으로서 조정을 개시합니다. 위원회는 조정 개시 결정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서면, 심판 청구서에 적힌 전화, 문자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알리면 되죠. 진행이요. 위원회는 심판 청구 사건의 법적, 사실적 상태 그리고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 등 모든 사정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조정서 작성이요. 조정은요, 당사자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에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고 위원회가 확인함으로써 성립하죠. 위원장은요, 조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 중 특정 위원을 지정하여 조정안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송달이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송달.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요, 조정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고요. 조정은 청구인에게 조정서가 송달되었을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위원회는 조정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지체 없이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에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어쨌든 그 핵심은 그 조정은 청구인에게 조정서가 송달되었을 때 효력이 생긴 거죠. 그리고요. 주의할 거,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의 등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을 거쳐서 처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심리기일의 지정이요.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심판의 절차를 위한 심리기일을 직권으로 지정하죠. 조정이 안 됐을 경우. 조정의 효과입니다. 기속력, 직접처분, 간접강제. 조정 역시 재결과 동일하게 기속력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요, 피청구인이 처분을 하지 않냐는 경우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요,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요.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연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죠. 그 다음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요. 심판 청구에 대한 조정이 있어? 그럼 그 조정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행정사 권리 네, 살펴보시고요. 경정, 피청구인의 경정. 이 부분도 네, 살펴봐야죠. 피청구인의 경정이요. 일단 피청구인이란 여러분, 피청구인이란 자, 행정심판에 있어서 자, 청구인에 대립되는 당사자를 말하죠. 주로 행정청이죠. 피청구인의 적격이요. 피청구인의 적격. 자,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자,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 그냥 행정청이 아니죠.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됩니다. 자,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은 심판 청구의 대상인 처분 또는 부작위를 한 행정청이 됩니다. 자, 다만 이런 경우도 있죠. 다만 자, 권한의 위임 또는 자, 위탁이 있을 시 자, 수임 또는 자, 수탁받은 기관은요. 피청구인 적격이 인정되며 자, 권한이 다른 자,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자, 그 권한을 승계된 때에는요. 그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렇죠? 다음 피청구인의 경정이요. 자, 피청구인이 자,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혹은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당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련된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 신청 혹은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피청구인 경정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요? 되죠? 자, 자, 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을 내리면 자, 종전의 피청구인 대한 청구는 취하된 거죠. 취하되고요. 새로운 자, 피청구인에 대한 심판 청구가 처음부터 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처음부터 제기된 것으로 간주해요. 그 경정의 효과로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경정 결정에 대해서 경정 결정을 하면 자, 종전의 피청구에 대한 청구는 취하되고요. 새로운 피청구에 대한 심판 청구가 처음부터 제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는 건축물 허가를 위해서 관할 행정처 B에 건축 신고를 했습니다. 건축 신고. 그죠? 뻔하겠죠? 여러분 정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신고 유형을 자체 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 행위 요건적 사인의 공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수리거부 효과를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 15점으로 A의 건축 신고 수리가 거부됐어? 그럼 거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재개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요. 이때 건축 신고로서 건축 허가가 의제되는 신고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 A의 건축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하는 대신 건축물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자, 토지를 기부 체납할 것을 요구하였다. 행정청 요구의 문제점을 검토하시오. 네. 일단 바로 문제 1번부터 바로 볼게요. 자, 먼저 1번 자체 완성적 신고의 경우죠. 일단 개념부터 써야죠. 자체 완성적 신고란 자, 별도의 수리 행위 없이도 자, 행정청에 대하여 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그 자체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므로 자체 완성적 신고에 대한 수리 행위나 수리 거부 행위에는 자,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자, 이에 대한 행정 쟁송 제기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이와 같이 자, 자체 완성적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자, 독자적 행정 처분이 아니죠. 처분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 신고가 있으면 형식적 요건의 하자가 없는 한 행정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죠. 판례의 태도. 그래서 핵심은 자체 완성적 신고에 대한 수리행위나 수리 거부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쟁송 제기가 인정되지 않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음 행위 요건적 신고. 행위 요건적 신고란 건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행정청의 별도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죠.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행위 요건적 신고에 대한 행위 요건적 신고에 대한 수리 행위나 수리 거부 행위는요 처분성이 인정되죠. 이에 대한 행정 쟁송 제기가 인정됩니다. 됐죠? 행정청에 대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수리 행위가 있어야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행위 여건적 신고라고 하고요. 따라서 행위 여건적 신고에 대한 수리 행위나 수리 거부 행위는요 처분성이 인정이 돼서 행정쟁송 제기가 인정됩니다. 다음 문제 2번이요. 건축 신고 수리가 거부된 경우 거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는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의 성질 그 다음 사안에서 건축 신고로서 건축 허가가 의제되는 신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질이 어떤 거냐 행위 여건적 신고인지 판단해야죠. 행위 여건적 신고에 해당하면 이때 A는요 행정청 수리 거부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되겠죠. 그 판례의 입장, 판례의 태도를 적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2번 문제 제기요. 문제 제기. 사안에서 인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의 법적 성질이죠. 성질에 따라서 수리 거부가 만약 자체 완성적 신고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되며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행위 요건적 행정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인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의 성질이요. 인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신고의 성질. 대법원 입장이죠. 태도가 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자체 완성적 신고에 해당한다고 봐서 견해돼 있지만 자체 완성적 신고에 해당해서 신고에 대해서 수리 거부였다 하더라도 그 거부 행위가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였습니다만 견해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현재 입장은요. 인 그대로 따올게요. 인 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 그 취지는요. 건축 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취지죠. 절차를 간소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있지. 인허가 해상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 달리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에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견해를 확정했습니다. 신고라고 견해를 확정한 바 있어요. 자체 완성적 신고에서 견해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인허가 의제 제대로 된 취지는 건축 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해서 그 절차를 간소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 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는요.
일반적인 건축 신고와는 달리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견해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사안에서 그죠? 문제 2번. 자, 사안의 검토. 자, 사안의 건축 신고요. 사안에서의 건축 신고는 인 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 신고에 해당하죠. 법적 성질이 행위 요건적 신고이므로 A는 행정청의 수리 거부를 대상으로 한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이요. 이때 A의 건축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하는 대신 건축물과 아무 관련 없는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기 위한 토지를 기무처단 바꿔서 요구하고 있다. 자, 문제 제기요. 자, 건축 신고와 여러분 잘 보세요. 기부 취납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없죠? 그다음에 행정청의 요구가 부당 결부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그래서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을 적어줘야겠죠? 첫째, 의의 및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적어야겠죠? 요건 적어야죠. 그 다음에 사안에서의 적용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부당 결부 금지 원칙이 뭐죠? 자, 행정 주체가 그죠? 행정 작용을 할 때 실체적인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하죠.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자의금지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근거로 하는 행정법 1번 원칙이죠. 따라서 요건 볼게요. 첫째, 행정기관의 공권력의 행사여야 되죠. 행사에 해당해야 되고, 권한 행사는 상대방의 반대 급부와 결부돼 있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권력의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됐죠? 부당결부 금지 요건이요.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해야 되고, 행정기관의 공권력 행사해야 되고, 권한 행사는 상대방의 반대급부와 결부돼 있어야 되고요. 공권력 행사와 반대급부 사이에 실체적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사안처럼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 여부는요. 건축신고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죠. 발생시키므로 공권력 행사 맞죠?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토지 기부 체납은 건축 물과 실체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죠. 하므로 여러분 행정청의 요구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여 위반합니다. 그래서 위법해요.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1번, 2번, 3번 다 쟁점이 나오기 때문에 큰 사례에서 어쨌든 이 1, 2, 3번의 쟁점은 다 추출이 되는 쟁점들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쟁점만 정리한 거예요. 여러분들 4시험짜리로 나올 수 있다. 정리하셔야 돼요. 이거 꼭 좀 정리해 주세요. 그 다음에 1심 법원 취소 변경 항고범위 재판. 네. 이런 거 넘어가고요. 그럼 봤던 문제. 일단 검사 청구 문제 비성사건 절차 개시 관련해서 검사 청구에 의한 경우와 법원 직권으로 개시하는 경우. 검사 청구에 의한 경우 여러분 공익의 대표자로서 관여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인으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비송사건 중에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검사 청구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도록 규정한 사건들이 많죠. 통지 의무요. 자, 관할 검사가 그 사건을 알기 전에 법원, 기타 이 그 관할 검사와 공무원이 그 직무상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뗀 이를 관할법원에 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 통지 의무도요. 법원에 이미 비송사건 재판이 개시된 경우나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사건의 경우, 관할법원이 안 경우 스스로 절차 개시할 수 있다는 점에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자, 2번이요.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할 경우에요. 자, 당사자의 직권으로 개시할 경우, 자, 당사자 신청이 없더라도요. 자,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하거나 또는 절차를 할 수 있는 사건을 직권사건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회사 등 자, 법인에 관한 청산인 선임 또는 해임 사건, 그다음 회사 해산 명령 사건, 과태료 사건이 대표적이죠. 요거 네. 법원의 직권 개시 사건을 알게 된 경우 그 사건을 알게 된 경위를 불문하고 즉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게 검사 청구에 의해서 개시된 사건, 자, 법인에 관한 사건, 회사에 관한 사건, 대표적으로 재단법인 정관 보충 사건, 검사, 그죠? 이해관계인 검사, 신청인, 임시이사 및 특별대리인의 선임 사건, 이해관계인 검사, 법인에 의한 청산인 선임 해임 사건, 이해관계인 검사요. 회사에 관한 사건에서 회사 해산 명령 사건, 검사 들어가죠. 또 법원 직권도 가능해요. 근데 외국 회사 영업소 폐쇄 명령 사건은 법원 직권으로 안 된다 그랬죠. 예, 이해관계인과 검사만. 자, 법원에 의한 청산인 선임 사건, 이해관계인 검사, 법원 직권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법원 직권에 의한 개시되는 사건, 과태료 사건 대표적이죠. 과태료 사건. 그다음 회사 등 자, 법인에 관한 청산인 선임 사건, 그다음에 해임 사건 가능하고요. 검사, 법원 직권 다 가능해요. 회사 등 법인에 관한 청산인 선임 또는 해임 사건. 다음 회사의 해산 명령 사건, 그죠? 법원 직권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기억해 놓으시면 예, 비송사건 절차법, 그 개별 사건 나왔을 때 잘 써먹으면 좋겠죠? 네. 뭐 여러분 이 영상 많이 보신다 급하신 대로 이거 캡처 뜨면 좋겠어요. 캡처 뜨세요. 캡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도 뭐 말 나온 김에 캡처 하나 뜨겠습니다. 자, 캡처 하나 떠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저장. 다음 회사 해산 명령 사건 봤죠, 여러분? 회사 해산 명령 이 신청인이 있어서 여러분 신청 법원 직권 된다 그랬죠? 법원 직권 회사 해산 명령 사건 법원 직권 가능합니다. 자. 그 외국 회사 영업소 폐쇄하는 경우는 법원 직권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넘어가고요. 네, 넘어가고 이전 신고, 폐업 신고, 휴업 신고 이것도 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행정심판 대상 비례의 원칙. 자, 19번이요. 일반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갑은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행정청 A시장으로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처분서를 2019년 5월 1일 송달받았습니다. 네. 그에 따라 갑은요 2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요. 그 영업정지 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은 2019년 7월 25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A시장의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행정처분 기준에는 제재처분 횟수에 따라서 제재가 가중된다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그 다음 A시장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 청구하였습니다. 자, 비례의 원칙 간단하게 설명하시죠. 설명하라 이거죠. 그래서 문제 1번이요. 지금 사안에서 행정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A시장의 영업정지 처분이 자, 행정심판 대상에 해당해야 되죠. 대상. 그 다음에 갑에게 청구인 적격 인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심판 청구 기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심판 대상, 취소심판의 청구인 적격, 그 다음 심판 청구 기간, 그래서 사례에서 자, 행정심판이 적법한지 판단하면 되죠. 결론에서. 자, 기본적으로 행정심판 대상이에요. 개갈주를 채택하고 있죠. 자, 행정심판법에서는요. 행정청의 처분 또는 자,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개갈주의 채택하고 있고요. 처분이요. 처분이란 것은 자,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을 얘기하죠. 자, 부작이라는 것은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습니다. 또 취소심판 청구인 적격 문제요. 자, 행정심판법 규정하고 있죠. 자, 취소심판은 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그래서 처분의 효과가요. 여러분 기간의 경과나 자,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됐다. 그래도 그 처분의 취소로 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청구할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중요한 말이죠. 처분의 효과가 자, 기간의 만료로 기간 만료됐죠. 사안에서도 그래서 그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이게 바로 제재적 처분 횟수에 따라 제재가 가중된다면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이익 보시면요. 그 의미에 대해서 통설 판례는 자, 협의의 권리뿐만 아니라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이익을 포함한다는 법률상 보호 이익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개직구역,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심판 청구요. 기간.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청구해야 되죠.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예외요.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0일에 대한 예외요. 자,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경과하더라도 그 기간 내 심판 청구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그럼 심판 청구할 수 있죠. 자, 문제 1번에 대한 결론이요. 자, 행정심판법은 그 행정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개갈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행정심판 대상은 처분이나 부작위이므로 이 사례 A시장 영업정지 처분 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정지 처분. 그 영업정지 처분의 횟수에 따라서 지금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죠. 이때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여러분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로 인해서 취소로 자,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죠. 법률상 이익이 있기 때문에 사례에서 갑에게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됩니다. 즉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례에서 취소 청구는 자, 준수되었죠.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개월 영업정지 못하고
2019년 7월 25일. 90일.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지금 청구했죠? 따라서 이 사례 행정심판 청구는 심판 청구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으므로 적법합니다. 자, 문제 2번에서 비례 원칙을 주장하는 거예요. 비례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야지. 자, 비례 원칙에 그냥 설명만 하면 돼요. 자, 비례 원칙이 뭡니까? 의요. 자, 비례 원칙이란 그 행정 주체가 여러분, 자, 의를 적고 그 다음에 내용 적고 효과 적으면 돼요. 행정 주체가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그 다음에 당의 실현 목적 사이에 합리적인 그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과잉금지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행정 주체가 행정 작용을 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당의 실현 목적 사이의 합리적인 비례 관계.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합니다. 내용, 적합성.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이요. 상당성 원칙이 중요하죠. 적합성 원칙은 행정기관이 취한 수단이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법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필요성 원칙이요. 자,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조치는 자, 필요한 한도 이상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즉, 자, 상대방에게 가장 적은 침해를 주는 수단을 택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죠. 상당성 원칙이란 자, 최선을 주는 그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비교해야 돼요. 행정 목적에 의해서 추구되는 이익이 상대방의 침해 권익보다 더 커야 됩니다. 즉, 행정 목적에 의해 추구되는 이익이 그죠? 상대방 침해 권익보다 더 커야 돼요. 자, 3원칙. 이거는 여러분 단계 구조에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적합성 원칙은 자, 적합한 수단 중에서도 자, 필요한 수단이 돼야 되고요. 필요한 수단이 또 상당성 있는 수단만이 선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3원칙과의 관계는 단계 구조에 이루고 있다. 적합, 필요, 상당 이렇게. 어쨌든 위반 효과입니다. 1번 원칙, 행정법 1번 원칙 위반으로 위법이 되죠. 위법이에요. 이 정도. 그 다음 행정사 협회. 한 번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제가 한 거거든요. 행정사 협회. 네. 개발자에게 오류가 갑자기 떴지만 오류 아니네요. 자, 가끔 떠요. 행정사 협회 설립 등, 그 다음에 협회 정관, 그 다음에 지도 감독, 그 다음에 막판에 과태료. 협회 정관 한번 살펴볼까요? 자, 행정사 협회 설립이에요. 자,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행정사 제도의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할 수 있죠. 법인으로 설립하죠. 협회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 성립됩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인가를 받고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 기재사항이에요. 정관. 자, 첫째. 자, 뭐죠? 목적,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요. 정관에는요. 그 다음에 대표자와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회의에 관한 사항. 네 번째, 행정사의 품위 유지와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이요. 다음 여섯 번째, 회계 및 회비 부담에 관한 사항. 자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협회의 목적을 달성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정관 변경, 행정안전부 장관 인가 받아야 되고요. 자, 민법 규정되죠.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합니다.
협회 그리고 지도감독이요.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독을 받겠죠. 그 다음 행정조사요. 협회는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하게 할 수 있죠. 명령을 할 수 있죠. 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또 협회 사무실에 또 출입해서 업무 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연히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증표 지니고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일을 제시해야 됩니다. 과태료요. 자 행정안전부 장관이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자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자료 제출을 하거나 출입 검사를 방해, 거부, 기피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자 비송사건 심리 한번 보시고요. 정리하세요. 이것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의 이거는 2019년도 유사기출 나왔다. 그래서 심리에 대해서 약수라지 이렇게는 안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이거는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심리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죠. 핵심은 자 의요. 소송과는 달리 변론 요하지 않죠. 자 신문의 방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법에 의해서 심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법에 의한다. 심리 절차의 준용 그렇죠? 특별한 규정이 없다. 민사소송의 항고심사 절차에 따릅니다. 항고심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심리 방법, 임의적 변론이에요. 임의적 변론. 그럼 변론이 뭡니까? 변론이란 것은 자, 그 기일에 재판 기일에 수소법원이 공개법정에서 당사자 양쪽이 말로 판결의 기초가 될 즉 소송 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소송을 심리하는 절차가 변론이죠. 자, 비송사건은요. 재판은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심리에는 변론을 반드시 열어야 하는 필요가 아니에요. 변론을 반드시 열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임의적 변론이라고 하는 거죠. 소송법상 판결 절차는 심리를 위해서 반드시 변론을 엽니다. 자, 필요적 변론이겠죠. 근데 비송사건 재판에서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 심리는 변론을 반드시 열어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임의적 변론 절차에서 또 그 변론이 열려도요 반드시 자 기일에 출석하여 말로 진술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무방해요. 따라서 기일의 혜택의 문제나 진술 간주, 자백 간주니 소취하 간주 이런 거는 적용이 없습니다. 신문에 의한 심리요. 맞아, 임의적 신문. 자, 비송사건 절차는 변론을 열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신문의 방법에 의해서 심리합니다. 신문에 의한 방법. 예외. 가령 비송사건 중에서 재판 전에 관계인의 의견 또는 진술을 듣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 경우 그 의견이나 진술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자, 진술을 청취할 필요는 없고요. 서면 진술도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이죠. 비공개주의요. 비송사건 신문은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단지 법원에서 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뿐이에요. 비공개 원칙이에요. 자, 비송사건의 비쟁송성, 간이성, 그다음 신속성 요청에 의한 것이죠. 다만 재판상 대회와 같은 쟁송의 성격이 좀 강해. 그런 사건은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개 원칙이 되죠. 자, 조서 작성이요. 법원 사무관 등은 증인 또는 감정인 신문에 관하여 필요적으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죠. 기타 신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조서 작성하고요. 검사의 신문 참여 및 통지. 그 다음 사실 인정에 관한 원칙이에요. 사실 인정. 여러분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 직권 탐지주의, 당사자의 처분권 배제되고 입증 책임이요. 자, 입증 책임. 비송사건 절차에서는 자, 주관적 입증 책임 발생하지 않죠. 증거 제출 책임이라는 그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만 그 객관적 입증 책임이 존재해요. 따라서 어떠한 사실이 진위가 불명일 때 그 사실을 요건으로 하는 재판을
요건으로 하는 재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객관적 입증 책임이 존재합니다. 일단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요. 비송사건에서는요, 여러분, 자, 사실 인정에 관하여 절대적 진실 발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자, 법원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자, 사실 조사를 행할 수 있죠. 그래서 객관적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합니다. 직권탐지주의요. 비송사건 절차에 있어서 사실 인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행해질 수 있죠. 사실 인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해지며 법원은 자유롭게 사실 발견을 위한 자료를 수집 조사할 수 있잖아요. 직권탐지주의예요. 당사자의 처분권 배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송사건이 있어서 사실 인정은 오로지 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지죠. 따라서 민사소송 절차와 같이 당사자의 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의 포기, 일락 개념이 부정되고요. 당사자의 자백이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의제 자백 등도 인정되지 않아요. 단지 법원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단순한 그 참작 사유 정도에 불과합니다. 입증 책임 말씀드렸죠? 인정 방법에 사실 인정의 방법. 자, 사실의 탐지. 자, 사실의 탐지란 것은 자, 자료를 수집하고요. 사실을 인정하는 방법 중에 증거 조사를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변론은요, 법원의 직권 조사를 보완하는 데 그치고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도요, 법원은 자기의 책임과 직권으로 수집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만 합니다. 자, 이러한 수집 의무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사실에 한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자, 증거조사요. 증거조사. 자, 비송사건에서의 증거조사 방법은 증인신문과 감정이 있죠? 자, 증인과 감정을 신문하는 데에는 조서 작성해야 되죠. 그 다음, 사실의 탐지와 증거조사 촉탁이요. 사실 탐지 및 증거조사를 다룬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죠. 사실의 탐지 및 증거조사를 다른 지방법원에, 그죠? 다른 지방법원 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 송달. 자, 고요. 심리. 행정심판 심리 범위요. 행정심판 심리 범위. 첫 번째 의요. 자, 행정심판의 자, 심리란 여러분 재결의 자,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 관계를 자,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자, 증거 기타의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거죠. 1년의 절차를 말합니다. 의. 행정심판 심리란 재결의 기초가 될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과 반박을 듣고 증거 기타 자료를 수집 조사하는 1년의 절차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리 범위 이런 것들 불거분리 원칙,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그 다음에 법률, 재량, 사실 문제. 그래서 행정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 적법 여부뿐만 아니라 법률 문제뿐만 아니라 자, 공익의 부합 여부인 당부당의 재량 문제나 사실 문제 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불거분리 원칙 중요하죠? 불거분리 원칙이 뭐죠? 자, 불거분리 원칙 개념이요. 불거분리 원칙이란 말이죠. 자, 행정 심판의 심리에 있어서는 자, 심판이 청구된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다시 행정심판의 심리에 있어서는 심판이 청구된 처분이나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못한다는 원칙, 불고분리. 그 다음에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요. 불이익변경 금지란 자,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하게 심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죠. 자, 그래서 심리의 적용이에요. 이러한 위의 원칙들은요, 원래 행정심판의 재결 범위 내용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위의 원칙들은 원래의 행정심판의 재결의 범위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재결의 심리 결과로서 심리의 이러한 위의 원칙은 원래 행정심판 재결의 범위 내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재결의 심리 결과로서 의결된 내용에 따른 기계적 행위의 의무를 갖기 때문에 심리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거분리 원칙,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심리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원래 위 원칙들은 행정심판 재결의 범위, 그죠? 재결의 범위 내용으로 인정되는 겁니다만, 그 재결의 심리 결과로서 의결된 내용에 따른 기계적 행위의 의무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에 있어서도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법률 재량 문제, 사실 문제 다 심리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됐죠? 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벌써 시간이 한 1시간 지났는데 추가적인 영상 계속 이어집니다. 테마는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이제 3일, 이제 내일이면 3일 남았는데 그냥 계속 하던 대로 하다가 시험장 들어가셔야겠죠? 네. 너무 긴장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은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다. 네. 너무 긴장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분명히 시험장에서 써집니다. 네, 믿어야 돼요, 그렇게. 일단 수고하셨고요. 자, 추가적인 영상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